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우입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쪽집게 김태우 수사관 대예언, 이것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태풍이 지나갔는데 모자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태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대격돌, 매우 강한 태풍이 점점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향후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하여 본격적인 예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언 전에 구독과 알림 버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을 볼 때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청와대와 검찰의 대충돌, 대격돌, 이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첫째는 그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두 번째는 누가 이길 것인가? 이런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우선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이 조금 변수죠. 이것은 문통의 마음속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마음도 스스로 계속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와 철회하는 경우, 그 경우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명을 강행하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더 강하게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분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수사를 강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충돌의 규모와 강도는 더 커지는 겁니다. 만약 임명을 강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국이 낙마하면요, 검찰은 물론 조금 수사가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더욱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충돌은 지속됩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는 충돌의 강도와 검찰의 반발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진실을 향한, 팩트를 향한 검찰의 그 강행군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정된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진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단호하고 강하게 진실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맞춰왔던 거죠.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보십시오. 검찰을 향한 그 비난의 수위가 대단합니다. 그 발언들을 보면은 검찰을 향해서 내란 음모 수준, 미쳐 날뛰는 늑대 칼춤. 와, 이거 마치 이북에서,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것이 연상될 그 정도 아닙니까? 뭐 삶은 뭐 머시기가 웃는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쩌고, 이런 식의 비유법을 쓰는 그런 행태가 마치 북한이 대남 비난 방송을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청와대가 이 정도로 격앙이 되었다는 것을,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그들이 곧 무언가 행동으로 옮길 것을 예상합니다. 뭔가 행동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청와대가 반격을 하겠습니까? 과거에 수년 전에 청와대와 검찰이 한번 크게 격돌한 사례가 있었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하여 혼외자 건으로 감찰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의 사소한 것을 파헤치고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할 것이 우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수사팀을 무력화할 그러한 방법을 시도를 할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두 가지를 공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더욱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님이 그런 사소한 발목 잡기에 넘어갈 뿐도 아니고 그 정도 이상의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요. 자, 이로써 양쪽은 청와대와 검찰은 대충돌이 발생한다. 이것이 저의 예상인데요. 저는 그런 그림이 일단 이런 예상이 되는 거예요. 벌써 청와대는 유출된 자료가 언론에 나오고 청문회에 나왔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유출했다면서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딸 조민의 생활기록부 유출 등등으로 고소장까지 접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은 우리는 유출한 적 없다. 언론이 알아서 취재해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청와대 측의 공격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대충돌의 서막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 과거 박근혜 청와대와 최동욱 검찰총장의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예, 일단 청와대가 이겼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청와대가 이길까요? 아닙니다. 저는 검찰이 압승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왜 검찰이 이길까요? 이것이 오늘 제 예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에는 누가 이깁니까? 예, 일단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체격이 좋고 파워가 센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그 심판자가 없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막 싸움이 아니고 뭔가 승부가 있는 게임, 그런 게임의 규칙이 있고 심판자가 있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명분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과거 청와대와 최동욱의 싸움에서는 최동욱 총장이 혼외자 문제 등 도덕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최동욱 총장을 감찰을 할 명분이 있었던 거죠. 감찰 결과 낙마했습니다. 다들 아실 거고요. 청와대에 이겼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명분이 있습니까? 네, 언론도 그렇고요. 당연히 검찰에게 명분이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긴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힘은 청와대가 세겠지만 일단 검찰도 만만치 않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싸움의 정당성과 도덕적인 명분이 검찰에 있단 말입니다. 검찰은 조국 일가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일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조국의 배우자를 먼저 기소를 했죠. 그런 상태이고 추가 혐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인하고 조사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기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싸움은 심판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어느 한쪽이 명분이 없고 반칙을 하면은 경고와 벌점이 있고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 심판자는 누구이고 그 벌칙은 무엇입니까? 예, 심판자는 우리 국민이고 벌칙은 여론과
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그 중요한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고 명분 없이 함부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싸움과 게임 규칙이 있는 그런 스포츠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싸움이 아니고 게임의 법칙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세밀하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청와대를 공격할 무기가 아주 많습니다. 즉,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만 잘하면, 자신의 본연의 임무만 잘 수행하면은 그걸로 최대의 공격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에 충실하면 이기는 거예요. 조국 일가의 범죄가 확인되고 그것이 드러날수록 누군가가 구속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검찰의 공격은 심판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어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의 공격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최동욱 총장의 사례와 같이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절대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을 스스로 찌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님 임명되실 때 지금의 한국당에서 극렬히 반대를 했었죠. 오히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 찬성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적임자라는 논리와 근거를 청와대와 여당이 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여권이 스스로 윤석열 총장 개인을 공격하면요, 자기 욕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심판자인 국민의 눈에는 여론상으로는 정말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들이 훌륭하다고 해놓고는 자신들의 공격을 당하니 이제 와서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데미지를 입히는 자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유력해 보이는 청와대의 공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은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는 것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무자가 아닌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증거 자료를 유출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효과도 없어요. 결국 청와대는 수사팀, 특수부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해당 특수부를 수사 내지 감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징조는 조국의 딸 조민이 고소한 것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국 후보자의 검찰 개혁을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청문회 당시 조국은 검찰 개혁, 특히 검찰 특수 수사권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은 자신 일가의 수사와 수사권을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거래 안 하겠다, 그런 핑계로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려고 시도를 할 것이고 수사팀을 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검찰 개혁을 명목으로 자신을 수사하는 특수부를 와해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권들은
막다른 골목이라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 싸움은 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너무도 큰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싸움에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심판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반칙패로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의 예상과 예언을 정리해보자면, 조국을 임명하든 안 하든 검찰 수사는 직진으로 간다. 그러면 청와대는 총장 개인에 대한 비난과 특수부의 수사 상황 유출을 조사하라는 양명 공격을 할 것이다. 검찰은 오로지 조국 일가의 수사와 구속 기소, 이러한 수사 성과로 승부를 걸 것이다. 그리고 여당의 게이트로 번진다면은 검찰의 넉아웃 승리가 된다. 만약 조국이 임명 강행되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특수수사 기능 축소 등 특수부를 무력화시키거나 인사권을 남용을 한다면은 조국 자신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무마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결국 국민이라는 심판자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은 이 정부의 레임덕 가속화, 정권 교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이든 우리 검찰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예상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기분 좋은 예상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기분 좋은 예상이 적중하기를 바라면서 내일 더욱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